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립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고 거실에는 불 꺼진 TV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명절인데도 찾아오는 자식 하나 없는 방. 만수 씨는 식어버린 국에 밥을 말다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돌아온 것은 지독한 외면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혼잣말을 뱉어보지만 벽에 부딪혀 돌아올 뿐입니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리지 않고 베란다 밖 가족들의 웃음소리만 시리게 파고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가슴이 턱 막혀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늙어갈수록 왜 더 비참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 헌신하고도 소외당하던 한 아버지가 진정으로 대접받는 노인으로 거듭난 실제 기록입니다. 과거의 만수 씨는 당당한 가장이었습니다. 대기업 간부로 호령하며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세상은 좁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수 씨는 늘 주인공이어야 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자식들의 조언을 타박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버릇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점점 자식들은 말수를 줄였습니다. 통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비원에게 퉁명스럽게 굴고 노인정에서도 늘 내 의견만 옳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감이랑은 말이 안 통해 이웃들은 슬슬 만수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는 섬처럼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겉으로는 센 척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더욱 고집을 부렸고 말은 거칠어졌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가시를 돋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는 결국 자신을 찔렀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가 가득 찬 초라한 노인만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심한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씻지 못한 몸에서는 노인 냄새가 났고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딸 지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 걱정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풍기는 악취에 지연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수 씨는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왜 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살아?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려. 딸의 눈물 섞인 애원에 만수 씨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존경은커녕 눈물 겨운 짐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만수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닦아놓고 간 깨끗한 방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가득 채워둔 반찬통들을 만져보았습니다.
반찬통 위에는 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포스트잇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아프지 마. 그 한 문장이 만수 씨의 굳은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한 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주변을 괴롭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늙어 죽을 수는 없다. 존경받는 노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 씨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차분히 빗어넘겼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수 씨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흔적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불을 개고 침구를 베란다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이 되는 귀 뒤쪽과 목덜미를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딸이 사다 준 은은한 향의 로션을 꼼꼼히 바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목이 늘어난 티셔츠 대신 깃이 있는 단정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탁과 움직임의 변화였습니다. 만수 씨는 매일 아침 딸이 알려준 대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믹서기에 토마토를 넣고 올리브유 한 스푼을 떨어뜨려 정성껏 갈아 마셨습니다. 삶은 달걀 2개와 구운 두부를 접시에 담아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근력을 지켜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지켰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운동화를 끈을 단단히 묶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산책로를 매일 정확히 5,000보씩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의식하며 바른 자세로 걸었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이 시간은 그의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이었습니다. 노인정에 갈 때 만수 씨는 주머니에 박하사탕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입에 물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먼, 참 고생했겠네. 비판이나 조언 대신 짧은 공감의 말만 건넸습니다. 경비원을 만날 때도 먼저 허리를 숙여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만수 씨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가 주말을 맞아 다시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예전의 그 퀴퀴한 냄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은은한 비누 향과 상쾌한 바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덮인 행주와 단정한 식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만수 씨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환한 미소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왔냐, 밥은 먹었니? 예전에 날카롭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부드럽고 묵직했습니다. 지연 씨는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만수 씨는 자식들의 직장 이야기, 손주들의 학교 이야기에 그저 미소 지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자식들 다들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자식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를 피하던 사위도 이제는 먼저 다가와 술잔을 채웠습니다. 이웃들도 마주칠 때마다 만수 씨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넵니다. 김 선생님은 참 품격이 있으셔. 만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소외된 노인이 아닙니다. 주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대접받는 멋진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접은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고 주변을 향해 귀를 열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의 하루를 존중하고 좋은 음식과 운동으로 나의 몸을 보살피며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 세 가지 작은 습관이 만수 씨의 노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계시나요?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거울 앞에 나를 먼저 단정하게 보듬어 주십시오. 내가 나를 대접할 때 세상도 나를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